지극히 정치적인 AI 시간입니다. 송경호 연구원이 돌아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거기 많이 바쁘죠? 너무 바쁩니다, 요즘에. 원래는 이런 연구원들이 보통 임기 초에 좀 바쁘다가 곧 말고 또 그렇죠. 조용해지고 네. 그러는데 그 업계에는 일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전자통신연구원은.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동안 연구할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호흡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좀 한가하게 하다가 새로운 일이 밀려 들어오는군요, 요즘은.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계속 새로운 일이 밀려오고 특히나 이제 대통령께서 어디 주요 국가 정상을 만나고 나면 이제 항상 AI 관련 협력을 하자. 그러면 이제 AI를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지금 모든 나라에 가서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은. 그래서 대통령께서 만나신 모든 나라와 저희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부터 어색하게 인도 분들과 인사를 하며 이제 인도 분을 만났으니까 오겠구나 곧. 네. 저희가 뭐 UAE 지나갔고 카타르 지나갔고 다 지나갔거든요. 아이고, 네. 빡센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극히 정치적인 AI 시간에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우리가요, 아포칼립스적인 세계관의 SF 영화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본 AI들은 거의 다 피지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와서는 지금의 이해에서는 좀 우스운데 하나의 로봇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단일 인격체처럼 움직여요. 그럼 업데이트를 어떻게 복잡하게 쓰리? 알아서들 잘 움직여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뭐 거의 레인지로 보면 한 60, 70대들까지도 어릴 때 그런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생각하는 미래상에 대해서 암울한 게 있다면 그건 거의 다 피지컬 AI에 대한 상상이거든요. 예, 그 개념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피지컬 AI라는 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상상 속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존재예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옛날에는 로봇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왜 뜬금없이 피지컬 AI라는 표현을 쓰냐? 뭐 요거부터 풀어야 이제 피지컬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로봇은 처음에 그 용어 자체가 만들어진 게 이제 강제된 노동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돼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로봇은 꼭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굉장히 멍청하지만 같은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심지어 뇌가 없는 로봇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철인 28호 이런 거 보면 네. 로봇은 존재할 뿐이고 조종은 인간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에반게리온도 그렇고 많은 만화에서 보면 로봇은 그러니까 그냥 웃기지만 가끔 로켓을 맞고 아파하는 순간이 있긴 있는데 그때를 제외하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렇죠. 그냥 육체만 존재하는 거예요. 지능은 없고. 근데 이제 피지컬 AI에서 핵심이 되는 건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 같은 요 LLM들 굉장히 똑똑한 애들 그리고 너무 빨리 똑똑해졌죠. 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저보다 똑똑하다는 걸 제가 매일매일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물론이죠. 네. 이 친구들이 이제 육체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관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피지컬 AI인 네.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이족 보행 뭐 로봇 뭐 인조인간 로봇 이런 형태가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거가 됐든지 간에 아무렇게나 생겼대요. 네 지능만 들어가면 이 정도의 고도의 지능이 들어가면 그건 피지컬 AI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재즈 음악가에 대한 비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로봇이라는 거 뭐 세탁기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뻔한데 네. 세탁기에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뭐 우울 세탁 기능이 있고 물론입니다. 뭐 적은 때 많은 때 뭐 이런 기능이 네.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소위 말하는 하드 코딩이라는 걸로 돼 있어요. 사람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일일이. 입력해서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긴 코드가 짜져 있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의 LLM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전 학습, 뭐 사후 학습 이렇게 지가 배워가지고 뭔가를 그렇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일정 조건에 충족하는 세탁기가 그냥 아무런 버튼도 없는 게 있어요. 네, 그럼 그 세탁기를 놓고 우리는 일종의 바이브 코딩, 그렇죠. 말로 네, 우리 집은 고양이가 5마리 살고 레오파드가 하나 있어. 가죽은 아니고 걔네들이 쓰는 무언가가 있어. 네. 뭐 이런 걸 얘기해주면 알아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그렇죠. 마치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빨래터가 있을 때 빨래터 아주머니한테 빨래 맡기면 그렇습니다. 이 집은 왜 이렇게 빨래가 더러워? 뭐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뭐 이런 그 아주머니가 LLM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네. 그 아주머니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다만 그 인공지능한테 저희가 빨래 몽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듬이 할 수 있는 그런 네. 도구를 줘야 되는 거죠. 그게 피지컬 영역인 겁니다. 물론입니다. 네. 그게 뭐
딱 우리 세대들이 이제 뭐 이제 40, 50대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과학 잡지 보고 그 EBS의 프로그램 보면서 저 어려운 걸 뭐하러 저렇게 열심히 연구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제 우리 처음 뵀을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신에 도달하고 싶어 했고 신을 흉내내다 보면 인간이 생각하는 신의 마지막 장은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럼 인간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20세기에 봤던 모든 로봇들은 인간이랑 비슷하기엔커녕 그냥 불쾌함에 골짜기만 주고 잘 걷지도 못하고 네. 근데 지난 주말에 전 세계의 IT 기자들이 중국에 모여가지고 하프 마라톤 하는 걸 구경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인간보다 빠르다라는 걸 확인했고 넘어지지도 않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이제 진짜 우리 목전까지 와 있는 거고. 근데 그 전까지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사실은 이 로봇 기술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충분하지 똑똑하지 않을 때도 저희 이제 서빙 로봇이라던가 멍청한 서빙 로봇, 뭐 멍청한 로봇 청소기, 뭐 멍청한 로봇들 많았습니다. 네, 진짜 많았죠. 근데 그런 네. 친구들이 성능이 아무리 그 좋아진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었는데 이 LLM이 결합되면서, 그러니까 지능이 함께 결합되면서 그 달리기 같은 것도 오히려 잘하게 돼요. 피지컬적 능력도 향상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적응해 나가기 때문에. 옛날에 하드코딩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재미있게 보던 로봇이 이름이 들어간 예능 프로그램 중에 영국의 로봇 워라고 있었어요. 아, 있죠. 적당한 규격의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직접 조종해서 싸움을 펼치는 일종의 이종격투기. 네, 서로 부시고 죽이는 게 네. 목적인 게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센 걸, 그러니까 둔기를 휘두르거나 아니면 흉기로 찍어내리거나 잘 안 되면 보통 뒤집어지고 네.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다 그냥 로봇 청소기처럼 생겼거든요. 그 기계들은. 근데 이제는 막 거미같이 생긴 게 뛰어와가지고 그렇죠. 막 찌르고 자기가 LLM이란 그런 변화다. 네, 그렇죠. 인간의 신체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휴머노이드를 상상하면 저희가 보통 발 두 개, 팔 두 개, 다리 두 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네 개의 다리를 가져본 적은 없죠. 근데 네. 이제 그런 게 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고, 이제 LLM이 결합되면서 실제로 그 로봇이라는 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굉장히 복잡한 일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올해가 이제 피지컬 AI의 뭐 붐, 원년쯤. 원년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다들 막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 하프 마라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그동안의 로봇들은 왜 넘어졌고 이 마라톤하는 로봇은 왜 안 넘어졌나? 아니 우리가 똑같이 깔아놓은 아스팔트 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사도가 다르고 이게 저 자오선에 따라서 중력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다르고 이거 다 못해요. 웬만하면 그럼 그때 새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지지 않을 방법을 매번 새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많은 경험이 쌓여 있는 거죠. 그 경험 자체가 데이터화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예. 하나의 어떤 개체가 모든 걸 다 센싱해서 움직이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애는 너는 저기까지만 가. 저기까지 가는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줘. 그것만 하는 애가 있고 네. 균형만 잡는 애가 있고 예를 들어 주변 지물만 파악하는 애가 있고 그것만 피하는 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함께 일을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가끔 쓰는 이제 에이전트들, 네, 마치 그런 느낌으로 에이전트들이 하나의 개체 안에 협업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다양한 센서들이 있고 그 감각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센서들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내가 여러 번 한 10,000번 해봤더니 언제 가장 멀리 가장 빨리 도달하던가 하는 식의 경험치가 쌓여 있는 거예요, 데이터로. 이제 그러면 그게 탑재가 되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세대가 무서워했던 것처럼 이 에이전트들은 모든 개체에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무서워했던 거 뭡니까? 저 많은 스톰 트루퍼들이 전부 다 전투를 잘하면 어떡하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방금 달리기 잘했던 그 로봇이 그 네. 하나의 개체만 특별하게 많은 훈련과 조련을 통해서 우수한 코치에 의해서 잘 달리게 된 건 그 아니거든요. 개가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울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런 애를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실제 세계와 접촉해서 얻은 데이터는 더 많이 늘어날 테니까 더 잘 달리는 마크 2, 마크 3가 나오게 되겠죠. 심지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기계 자체를 개조하지 않아도 그 능력이 계속해서 향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미 향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걸 뭐 걱정해야 하는 대본에 얘기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러면 이렇게 잘 뛰어다니면 이제
물류 배송에 인간의 역할이 없어지는 그림도 좀 더 명확하게 그려져요. 아니, 이미 뭐 그거는 엄청 많이 와 있죠. 아니 그동안은 드론으로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학습이 잘 돼 있으면 사람도 잘 피해 다니고 계속 뛰어다니고 엘리베이터도 안 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의 이제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배송하는 그 바퀴 달린 로봇들이 네. 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 있는 거 이제 뜯어가려고 그러고 뭐 괴롭히고. 미국 사람들은 종종 그럽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경험치가 쌓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네. 뭐 피해갈 수 도망을 있죠. 간다거나. 네. 네. 하지 말라고 혹은, 하거나 뭐. 네, 미국 헌법에 의거하여 총을 꺼내거나. 네. 뭐 충분히 가능하죠. 아이고. 그래서 그 어디까지 가능할지도 사실 지금 이제 상상했던 거 다 꺼내봐 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용 로봇이 대표적인 예인데 네.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꿈꿔봐 이러면 이제 가정에서 로봇가 가사일을 해주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 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네. 가사일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그 공간인데 집집마다 다르잖아요. 방식이 다르고 정리하는 방식도 물론입니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다 최적화되어 있는 뭐 피지컬 AI를 가진다는 건 진짜 꿈 같은 일이라. 걔는 사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춘 그 피지컬 AI일 텐데 네. 그 정도 갖춰야 이제 가정에서 가정용 로봇이 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전쟁 정도는 할 줄 알아야 그쵸. 집안일을 돌볼 수 있다. 오히려 이제 총 쏘고 사람 쫓아가는 게 더 단순한 작업일 수 있죠. 집안일을 해야 되는 거에 비하면. 그죠? 집에서 해야 되는 일 엄청 많잖아요. 막 이불 털다 분해될 수도 있어요. 네. 고양이 네 마리를 피해가면서 이제 모든 그렇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과연 가능하겠냐 했는데 이제 그게 가능해 보인다라는 게 이제 지금의 하입인 거고요. 가능해 보인다라는 게 네, 네. 지금의 이제 믿음 정도. 그렇죠. 실현되진 않았고요. 네. 네. 그리고 그 하입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어야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이제 그걸 위한 노력을 많이 할 거니까. 그죠. 투자가 되지 않으면 기술을 보유했다고 해도 실현되진 않을 테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얼마만큼 가능하냐랑 네. 또 이게 얼마만큼 그 우리 사회에 적용되느냐 뭐 이런 것들 사이에 좀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처음에 이제 일본이 로봇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이 십수년도 전부터 지금 LLM 나오기 전부터 이제 로봇을 사회 곳곳에서 활용해 보자. 일본이 로봇 강국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돌봄 로봇 이런 것도 막 만들고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사후적으로 해석할 때는 일본이 고령화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봄 노동이라는 게 많은 수요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노동력은 부족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네 그게 그렇다기보다는 아니 기술이 있는데 이거 어디다 쓰지 같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혹은 이 기술을 더 발전시키려면은 투자를 더 받아야 되는데 아. 쓸모가 있어야 투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무슨 공수표라도 던져야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식의 아이디어에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가능해서 혹은 인간이 제공하는 어떤 돌봄보다 더 나아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받아야 돼. 네, 그걸 해야 이게 계속 굴러가야 되니까. 엔젤이 떠나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어디 쓸만한 데 없을까 하다가 이제 돌봄 같은 데도 이제 썼던 거고. 그랬을 때 그게 뭐 제대로 작동하냐? 뭐 그렇지 않겠죠. 뭐 불만족도 있고 또 인간이 제공하는 돌봄과는 또 다른 측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 우리가 맞아요. 미래를 얘기하다가 현실을 자꾸 놓치게 되는데 현재는 그럼 지금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물론 뭐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네. 그게 그렇다고 인간을 대체할 정도냐고 하면 물음표인 거예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저 코스트코에서 자빠지는 기계들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로봇 청소기 같은 것도 뭐 아무리 똑똑해져 봐야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뭐 올해 나온 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제 로청을 새로 사고 박판규 변호사와 저녁을 먹다가 둘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거 사셨냐고. 너무 좋다고 칭찬했지만 결국은 지금도 그 전 모델과 다를 바 없이 엄마가 되어 쫓아다녀야 하는 저 자신을 그렇죠. 계속 발견하게 되긴 네. 합니다. 자꾸 너 이상한 거 고기 먹고 가면 어떡해? 자꾸 이상한 거 빨아들이고 있고 가서 이제 빼줘야 되고 네. 걸레를 전선 뱉어 투 걸레를 자기가 빤다고 하지만 그 물은 내가 갈아줘야 되고 거짓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봇이 집안을 청소해 주는 것 같지만 내가 로봇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는. 네,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돌봄 로봇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고 산업 영역에서의 로봇도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뭐 배달 로봇도 마찬가지고 산업 영역에서 로봇도 마찬가지고 아직 할 수 있는 건 없다.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확실히 비정형화된 것에서는 이제 좀 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박스 같은 거는 이렇게 정형화된 사이즈가 있고 네. 정형화된 무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응하기가 쉬운데. 그걸 학습해야죠. 네. 근데 이제 막 비닐에 막 싸져 있고 이제 저희가 택배 보낼 때 아무렇게나 대충 싸가지고 막 이렇게 모양 이상하게 찌그러져가지고 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힘든 것처럼. 우리 네. 왜 로봇 손 테스트할 때 계란 집기 테스트 하잖아요. 안 깨나 보려고. 안 깨거나 안 떨어뜨리나. 거의 못 하잖아요. 그쵸. 비닐 집기 진짜 힘들죠. 그런 건 진짜 힘들죠. 그리고 이제 통제된 환경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못 왔다. 실험실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로봇이 작동하는 그 공장을 상상해 보시면 대부분 다 아주 깔끔하게 정돈돼 가지고 로봇이 움직이기 좋게 잘 짜져 있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네, 그리고 사람도 일하기 좋은 심지어 그런 네. 공간이죠. 근데 이제 그럼 로봇이 우리가 이제 저기 뭐 을지로나 뭐 저런 데서 볼 수 있는 가맥집에서 그런 데서 먹태를 때리는. 복잡한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중소기업 뭐 이런 공장 이런 상황에서 모터에 먹태가 끼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대응할 수 있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설명해 주신 현대차 아틀라스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가 아직 불가능하다는 걸 인식시킨.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그게 너무나도 좋아서 무조건 해야 되니까 한다기보다는 그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걸 진짜 했을 하이브네요, 그러면. 네, 그걸 했을 때 이제 이득이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그 이득이 되는 모습을 좀 비대화 시켜가지고 상상하게 만드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과거와 이제 실천도만 다를 뿐 여전히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엄청난 시행착오, 완성될지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특히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네. LLM은 이미 충분히 똑똑하거든요. 네. 사실 그리고 매일매일 똑똑해지고 있고. 근데 이제 얘네들한테 피지컬을 준다는 거의 핵심은 얘가 그냥 단순히 팔다리가 생긴다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보고 인식하고 세상이랑 인터랙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비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센싱 기관이 있어야 되고, 느끼는. 네. 그다음에 이제 신체 기관 같은 그런 식의 물리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걸 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얘는 뜨겁다, 무겁다, 뭐 맵다 이런 거를 글로는 알고 있어요. 네. 이 AI는. 네. 근데 얘는 무거운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네. 뜨거움을 느껴본 적이 없고, 음. 뭐 그런 거죠. 어떤 맛을 느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센싱이 결합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싱크를 맞추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아주 간단한 것도 몰라요. 아프다. 그렇죠. 짱난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프다는 말을 많이 하고 그 텍스트로 만들어진 그 문법 속에서는 아프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 얘가 아프다가 뭔지는 개념적 벡터로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작 무엇인지 느낀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센싱하는 측면과 이 지적 측면이 그러니까 피지컬과 AI가 서로 딱 들러붙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중간 매개로서 저희가 꼭 필요로 하는 게 보통 그 월드 모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 세계에 대한 이해라는 건데. 물리 세계에 대한 이해. 네, 일종의 시뮬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뜨거운 것을 피하거나 아까 얘기했던 달리기 하는 거 뭐 이런 걸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경험을 많이 할 때 실제 세계에 풀어놓고 다 경험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세계와 거의 동일한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가 뭐 디지털 트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지구의 공간,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공간과 그렇죠.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마치 게임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네, 샌드박스 형태의 어떤 걸 만들어 놓고 그렇죠. 게임으로 3D 아키텍처로 이 스튜디오 공간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 거기서 안에서 죽어라 훈련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움직이고 뭐 온갖 상황에 대응하는 것들을 훈련해서 막 총알도 피해보고. 네. 아, 총알이 날아다니고 싶습니까? 네, 아까 아무튼 왜 용암도 피해보고 아무튼 뭐 그쵸. 가진 극적인 위험들을 다 피해봐요. 네. 막 경험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데이터로 쌓아야 비로소 실제 현실 세계에 나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정도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가지 두 가지 과업이면 모르겠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만 가지 과업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하려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와 학습이 필요한가? 이건 뭐 물음표인 거예요. 아까 계란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저는 아직도 그 김밥집과 라면집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그거거든요. 어느 세월에 계란을 저렇게 빨리 까시지? 대량 납품하나? 아니요. 방금 깐 거예요. 분명히 일부 껍데기가 남아있어요. 어머님이 직접 까신 거예요. 그렇죠. 로봇이 저걸 해? 하려면 할 수 있을 텐데 오래 걸린다.
얼마나 많은 계란을 까봐야 될지 모른다. 게다가 이게 그냥 손끝의 감만은 아닌 게 자꾸 이게 저 문화와 연결짓게 되는 게 영화 소울이 생각났어요. 소울의 주제의식이 그거거든요. 감각이 없으면 인간이 완성이 안 된다. 그 천국에서 5만 가지 상상을 다 해봐요. 그러면서 천국이 좋다고 안 내려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영혼을 얻어서 가자마자 내가 왜 살아있어야 되는지 깨닫는데 그 순간은 그 영화가 재즈 영화인데 재즈를 할 때도 아니고 음악을 들을 때도 아니고 사랑을 할 때도 아니고 그냥 떨어지는 낙엽을 볼 때예요. 그때 눈물을 왕 흘려요. 그러니까 감각이 인간을 어떻게 완성시키는가는 언어 모델 여전히 바깥에 이게 이제 그 페이커 선수가 지난번에 저 손석희 선생 진행하시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씀하셨던 게 팀으로서의 이제 협응력과 인간적인 이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인간적인 유대관계 거기에서 쌓이는 직감 이런 것들은 5인제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LLM은 파회 못하는 문제다 라고 얘기한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런 기시감을 느꼈거든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직 못 느껴본 것 근데 그걸 모르는 바람에 아직 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없겠구나.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모 영화에 나오는 건데 로봇가 적군이 있는 곳에 무작정 달려가게 합니다. 일직선으로 달려가서 네. 얘의 목표는 거기가 도착해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 감각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시한 바만 따르게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 지금 아까 뭐 계란을 까든 손님을 응대하든 돌봄을 하든 아니면 노동 환경 속에서 노동 역할을 하든 거기에는 단순히 지적 능력이나 아니면 피지컬 능력만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인간과 같이 협업을 하거나 관계하거나 네.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아니면 인간이 일하던 공간들을 대체하는 거니까 마치 인간처럼 느끼거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단순히 센서를 달아주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고통 같은 개념을 줄 거냐 뭐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의 고민인데요. 이게 뜨겁다라는 게 사실 인간의 기준이잖아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근데 로봇한테 센서를 달아서 자기가 지금 주변 온도나 아니면 내 육체와 접했을 때의 그 뭐 물체의 온도 같은 것들을 측정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뜨거운 거니까 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잡아도 되는 건지 얘는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그런 종류의 리미트를 인간이 정해주겠죠. 야, 이 이상 온도가 넘어가면 뭐 너의 신체에 훼손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하지 마. 이렇게 되면 하드 코딩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자동화 하겠죠. 경험화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게 과연 그럼 고통을 느끼는 게 되는 수가 있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음. 그럼 고통을 느끼면 그 인간과 다르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죠. 고통을 느끼는 존재한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살 폭탄 공격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부터는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의 질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 로봇은 거부할 권리를 같이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지금 LLM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지식을 싸게 만들었어요. 로봇은 노동을 싸게 만드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지식이 결합된 노동을 싸게 만들죠. 피지컬 AI는. 만약 그 하입이 성공한다면. 근데 그 하입이 성공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 존재는 인간에 준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렇죠.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사고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그 존재들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죽이게 되는 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공익에도 도움이 되고 이윤도 되는 이제 로봇을 쓸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는 게 위험 지역에서 구조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방사선이 나오는 곳에서 사람이 해야만 하는 작업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세심하게 잘하려면 인간이 느끼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도록 척수신경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신으로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스를 하면 그때부터 생명이 느끼는 고통을 느낀다고 하면 네. 근데 이게 이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 기술은 맞닿아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아무 고통을 안 느끼게 하는 피지컬 AI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럼 다 부러질 테니까. 사람 중에 왜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심각하게 고생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내려치면 내 팔이 부러질지 모르고 그냥 내려친다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리밋을 걸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린 마치 굉장히 편리한 내 말을 굉장히 잘 따르기만 하고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막 노동쟁이 하지 않고 노동조합 만들지 않고 노란봉투법을 따지지 않는 지금 보수 언론이 생각하는 바로 그 환상 속의 AI 피지컬. 그렇죠. 그 아주 우수한 노동자들, 음. 기계 노동자들, 전기만 주면은 일하는 뭐 그런 존재들을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유토피아적 비전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게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성공한다 손 치더라도 아까 말했던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딜레마들이 존재할 수 있죠. 그 이제 아주 어려운 부분을 일부러 이제 빼고 설명해 주신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완성도가 높아지면 인간의 일부를 조금 더 허락해야 한다. 그렇죠. 그건 심각한 딜레마를 낳고 딜레마가 문제가 아니라 부작용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 된다 하더라도 맞아요.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지만 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좀 단순해집니다. 그 청동기로 그러니까 석기로 그 망치를 만들던 순간부터 사람은 좀 더 쉽게 살려고 개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좀 더 쉽게 살려고 AI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속선상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쉬워지고 우리의 할 일은 그냥 또 일은 해요.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가 많은 일을 도와주면서 타이피스트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 안 다루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는 일은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LLM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올라갔어요. 맞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야, 책 3권 저거 뭐 정리해. PDF 3개를 던져주면서 정리하라 그러면 그거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네. 지금은 10분이면 딸깍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것처럼 피지컬 AI가 결합된 세상에서의 노동이라는 거 혹은 지적 노동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르게 재편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위험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은 굉장히 거시적이고 큰 소위 말하는 시스템적 위험이고 네. 사실 좀 더 가까이 있는 위협들은 어떤 겁니까? 뭐 이런 뭐 오작동이라던가 악용 이런 예가 대표적이에요. 아 물론이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오작동 되는 사례는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인간보다 밀수율이 적고 정교하게 한다고 하지만 얘네들이 그 저희도 LLM 보면 아시다시피 기존의 어떤 딱 정해진 답만 내뱉는 형태의 그 지식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과거의 인공지능과 달리 지금 LLM들은 약간 확률적 시스템이어서 꼭 거짓말도 실수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꼭 실수가 있어요. 어떤 타율이 1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 그런 거죠. 그 요리를 만약에 해주는 가정용 로봇이다. 뭐 아니면 공장에서 중요한 물건을 다루는 로봇이다라고 했을 때 피지컬 AI라고 했을 때 얘네가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되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뭐 오늘은 김치찌개가 싱거운 것 같으니까 락스를 한 스푼 더 해볼까?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오류가 나서. 설득력이 있어요. 네,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장통 안에 누가 뭐 먹으면 안 되는 걸 넣어서 농약 같은 거 옛날에 많이 넣어놓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얘네가 할 가능성. 네, 구분할 수 있냐 얘네가. 뭐 예를 들어서 혹은 이거 구분 못하면 그거 이제 오작동인 거고 구분한다 그러면 그걸 막 냄새를 맡아가지고 뭐 아니면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 정도 성능이 되는 가정용 기기를 들 수가 있나? 뭐 이런 거죠. 그럼 일은 더 늘어요. 사람은. 더 번거로워져요. 네, 그래서 뭐 할아버지가 바카스 통에다 농약 넣어놨는데 돌봄 로봇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바카스 드세요 피곤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 먹었다가 따줘. 네.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경우에서를 우리가 다 생각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후 처리 서비스라는 건 소를 잃고 양간을 고치는 거니까 누가 돌아가시면 맞아요. 그때 이제 팀을 불러서 족칠 거예요. 네. 네. 혹은 사실상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조심시키겠죠. 사람들한테 절대 마실 것과 헷갈리는 병에 그걸 두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보이는 곳에 두지 마세요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이 있는 곳에 이런 물건을 두지 마세요처럼 될 수도 있어요. 로청이 로봇 청소기가 10년 전 거는 개똥을 밟았습니다. 밟는 수준이 아니라 문질러 펴 바르고 되었습니다. 네. 몇 번 당해봤죠. 그렇죠. 지금의 로봇 청소기는 그걸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하지만 개나 고양이가 속이 안 좋아서 설사를 했을 땐 얄짤없이 모릅니다. 아, 그렇죠. 그 모든 상황에서의 대응, 그 모든 상황에서의 대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피지컬 AI가 등장하면서 지식도 쌓이고
노동도 싸져서 지적 노동도 싸져요. 네. 그럼 인간의 노동의 값도 싸질 거예요. 음. 근데 인간이 피지컬 AI보다 항상 더 일을 잘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 좀 내가 자본이 모자라면 어쩔 수 없이 그 멍청한 로봇 청소기를 써야 되고 내가 돈이 좀 있으면 그거보다 똑똑한 사람을 쓴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급형 울트라 맥스 플러스 네. 사람. 그렇죠. 그 상황이 한동안 갈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쓰는 건 럭셔리한 소비가 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값은 싸집니다. 재밌게. 기계보다 비쌀 뿐. 네. 그리고 이제 기계가 어차피 값을 낮춰놨기 때문에 그 노동의 값을. 네. 네. 지적 그리고 노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렇다면 쓰는 사람들은 계속 힘들 거예요. 모든 기계가 되게 똑똑해야 쓰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계가 잘못할 가능성을 생각해서 그걸 감독하는 사람을 둬야 될 거예요. 둬야 될 거고. 네. 혹은 사람 반 기계 반을 섞어서 일을 시켜야 될 거고.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당장은 시장이 그런 멍청함을 버려버릴 테니까 그게 이제 채택이 안 되겠지만 나중에 뭐 시장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모두가 이걸 쓸 수밖에 없는 네. 막 몇몇 회사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우리 더 이상 사람에게 돈을 안 쓰기로 마음을 먹고 후려치기로 마음을 먹고 하는 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때가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더 불편해질 가능성 네. 있다고 보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로봇에 의한 노동을 제공해주는 그 업체들. 이게 이제 로봇이 하나하나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처럼 네. 중앙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 피지컬 AI들을 오늘 100대 제공해서 공장에 제공해서 일 쫙 하고 네. 다시 데리고 오고 하는 그 뭐라 그러나요? 대여. 네, 파견 업체 사장님 같은 로봇 노동자 파견 업체 사장님 같은 역할들을 이 주요 대기업들이 하게 될 거고. 네. 그럼 이제 노동이 그들의 손에 가 있는 거죠. 굉장히 집중화되어 그렇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 주도권을 정치가 나서 싸워줘야 되고, 그때 가면 숙제가 나올 텐데, 그때 깨달으면 좀 늦겠죠. 정치는 원래 한 발씩 늦는 거니까. 그렇죠. 네. 나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알아두고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네,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피지컬 AI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트로픽이든 오픈 AI든 일자리 관련된 그 연구나 아니면은 노력들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만든 이런 인공지능이 음. 현실 세계의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할 테니까 둠스데이를 기다리자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왔던 많은 질문들이랑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기술을 통제하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고 그 권력자는 얼마나 공익에 맞추어서 이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하면 정치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 네. 예, 뭐 이 정도 생각해 두면 된다 우리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피지컬 AI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저희가 이제 뭐 AI한테 피지컬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기술은 피지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LLM도 우리는 대화만 하는 것 같지만 막대한 양의 서버와 그걸 시키기 위한 뭐 물, 에너지를 뭐, 때려 붓고 있어요. 예, 그 공간도 필요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거나 물리 세계에 기반을 두고 기술은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 물리 세계에 무엇을 어디에 둘 거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자원을 배분할 거고 그게 우리 전체를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옵션인가 이걸 결정하는 게 정치라고 한다면 사실 이미 AI와 관련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꼭 피지컬 AI 같은 것들이 현실화되고 뭐 우리 삶에 와가지고 문제를 낳았을 때 그때 가서야 정치가 등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문제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 정치와 연관돼 있는 네. 부분인 거고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꼭 해야 돼서 하는다기보다는 지금 약간 뭐 하입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것들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돌봄을 하나 봐.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이거를 옛날이었으면 막을 수 있었던 문제인데 그 뒤에 가서는 막을 수 없게 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기술 시대에 안 좋은 일들을 막는 것은 좋은 코너가 아니라 유권자인 것 같다. 현재까지 봤을 때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송경호 박사님 만날 때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